테슬라에 대한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소설을 믿지 마세요. 시세가 시세에게 물어야 돼요. 시세가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 도망가야지. 인기주고 성장주잖아요. 인기주와 성장주는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관망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부터 이익을 챙길 거냐, 장기로도 들고 갈 거냐.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소량만 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보는 거는 그냥 가치주, 이런 거 조금 보죠. 가치주. 근데 성장주는 이제는 가까이 안 합니다. 네, 테슬라가 488달러를 이제 작년 12월에 찍고 나서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큰 조정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유가 있죠. 테슬라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차트를 보면은 1차 시세는 2019년부터 2019년이 그게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13불, 12불 대에서 400불 대까지 엄청난 시세를 냈습니다. 이 시세가 1차 시세인데 이게요, 큰 시세가 난 거예요. 사실 시세가 다 난 거고, 이번에 나온 거는 반등파 쌍봉이죠, 뭐. 그래서 원래는 이 앞 주시세, 주시세, 이게 주추세라고 하거든. 본추세, 이 시세를 먹고 나면 뒤에 거는 원래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거까지 먹었으면 이번에 103불대에서 이것도 맛있는 한 20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맛있는 시세가 나서 이거는 이제는 끝물이라고 그럴까? 끝물. 있죠? 왜? 과일에서도 끝물 있잖아요. 끝물 시세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보면은 사실은 2002년 12월 달인가요? 여기가 큰 투매가 나왔죠.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세를 원고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세를 봐야 돼. 지독한 투매. 400불에서 100불까지, 101불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런 시세가 오고 나서 반등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 그 모습이 또 비슷한 게 반복됐죠, 여기. 네? 430불 때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차트를 뒤집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바닥했던 데가 차트가 어때요? 높죠? 이번에 되게 얕죠? 바닥이죠? 뒤집으면. 그럼 본 추세를 보면 지난번 저 자리가 바닥이고 100불대가 지금 430불대는 488불인가? 여기는 천정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큰 시세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하기보다는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조금 줄여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100불대 사서 200불대 사서 많이 먹었으면 좀 참아보는 거 괜찮겠지만 지금 따라가는 거는 맞지 않고요. 이번 시세가 트럼프와 얼론 머스크의 그 쇼맨십이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그죠?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 트럼프의 역할이 컸죠. 예,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한테 뭐 선거 자금 좀 내고 주가를 땡겼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많이 먹은 거지. 남는 장사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굿드 그레이트 책을 읽어보면, 굿드 그레이트, 굿드 그레이트. 이 굿드 그레이트 책을 여기다 한번 좀 써보면, 자, 이 굿드 그레이트란 책인데,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 좋은 주식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테슬라 같은 주식은 안 만져야 돼. 좋은, 오래오래 수십 년 올라갈 종목의 특징은 CEO가 매스컴 나와서 떠들고 그러질 않아. 네?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인기주니까, 인기주는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굿드그레이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거나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은 굿드그레이트 책을 읽으면서 테슬라를 다시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의 약간 조정, 그리고 하락,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시세가 480불 때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머무르잖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잘 보면 지독한 시세가 폭락하면 급등 바로 나오죠.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차트 다시 한 번만 띄워볼까요? 급락하면 급등 나오잖아요. 대칭이죠. 여기도 급등 나왔죠. 그러면 아마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대칭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왜냐하면 너무나 흥분했잖아요. 너무나 버블 났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세게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테슬라 매수 의견을 여쭤봤었는데요. 매수한다면 조정이 왔을 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나라면 매수 안 하겠어요, 이제는요. 너무 시세를 많이 뽑아냈어요. 그때보다는 지금 시세가 많이 났거든요.
그때 200불대 했었는데 지금은 480불 찍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림을 봐도 얼마 그렇잖아요. 지독하게 떨어질 때는 반등 나오고 지독하게 올라가면 조정이 필요한 거니까. 이제는 관망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부터 이익을 챙길 거냐, 장기로도 들고 갈 거냐. 그러니까 너무나 그 테슬라에 대한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소설을 믿지 마세요. 시세가 시세에게 물어야 돼요. 시세가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도망가야지. 이게 왜냐면 인기주고 성장주잖아요. 인기주와 성장주는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거예요. 혹시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계시나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소량만 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보는 거는 그냥 가치주, 이런 거 조금 보죠, 가치주. 근데 성장주는 이제는 가까이 안 합니다. 대표님께서 그 운영하시는 채널에서 최근 영상 보면은 사고 싶지 않을 때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사고 싶지 않은 주식이 있으신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안 사고 싶은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고 싶어? 100만 원짜리가 손이 나가냐고 안 나가지. 그 다음에 네이버 노버스톡 사고 싶냐고 안 사고 싶지. 그죠? 안 사고 싶어, 그거. 그거 비싸서 못 사, 개인들. 그죠? 그거 네 맘에 안 든다고 그거 싸게 주기를 바랄 거야, 인간들이. 그래서 가는 주식은 싸지가 않아. 비싼 상태를 유지하고 간다. 미국에서도 많이 보세요. 고가를 유지하고 계속 가죠. 가는 주식은.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특히 코스트코 이런 거 보면 가는 경우는 계속 고가를 유지하며 가잖아요. 그래서 비싼 주식이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뭐 신재생 관련주나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하는 우량주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쪽은 태양광 쪽에서는 아무래도 OCI 홀딩스가 좋겠죠. OCI 홀딩스. OCI 홀딩스도 옛날에 시세를 많이 나서 지금 OCI 홀딩스를 보면은 지금 저거 보는 것 같아. 테슬라 보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500원대아리가 50만 원 갔으니까 몇 배 간 거니 이거. 대략. 500원이 5천 원이면 10배잖아. 5만 원이면 100배고 1000배 갔잖아. 1000배. 천배야, 천배. 네. 이게 1000배 올라가고 나는데 50만 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여기 2만 원이야. 그러면 조정 많이 했죠? 네. 이렇게 시세는 이 2차 전지가 지독한 시세를 냈잖아요. 2차 전지가 지독한 시세를 냈는데 지금 조정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시세가 나고 꺾이면 지금은 이제 2만 원에서 바닥을 잡고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OCI는. 그렇다면 태양광이 1차 나와서 이제 많이 기업들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큰 시세가 난 종목들을 조심해야 돼. 지금 이거 보면서 테슬라도 조심해야 되고, 또 2차 전지 조심해야 되고, 언젠가 이제 방위도 그렇고, 많이 간 것들은 이런 이 차트가 공부 자료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수익보다 위험이 더 많아요. 그러면 안 먹어야 돼. 근데 저기 많이 올라가면 좋은 소리가 태양광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그린 에너지에 대한 좋은 얘기가 너무 많다고. 내 귀에 너무나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손이 쑥쑥 나가. 지나보면 내 귀가 나의 적이야. 모든 투자가가 저게 뭐예요? 저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큰 손이 만든 얘기거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볼까요? 이거 보면요. 코로나 때 이게 1,000원 했어요. 30만 원이에요. 만 원이면 10배요. 17만 원이면은 100배요. 건 200배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전에 이게 보면 이렇게 지속하게 올라간 주식이 OCI 비슷하잖아요. 물론 반등 나와서 테슬라처럼 또 이렇게 한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먹으러 가겠다는 거지. 아까 OCI 또 해줄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시세가 많이 나면 조정 온다. 요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세 많이 난 주식들은 위험하다. 자, 보면 일단은 성장주가 위험하고 30만 원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얼마 됐어요? 6만 원대죠? 위험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좋은 가치주들은 이렇게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주식은 이런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예요. 가치주에 대한 공부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죠.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점이 뭔가, 요걸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소량 사야 되고, 굉장히 분산을 좀 잘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분산해서 언제 돈 벌어? 그럼 몰빵 해보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조정하고 힘들 때 못 견딘다는 거야. 그건 워런 버핏이나 건기는 거지. 아무나 견디는 게. 워런 버핏도 한 30종목 되잖아요. 그 여러분도 한 30종목은 나누셔야 돼. 그러면 3%잖아요. 내 돈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300만 원 한 종목에 넣고 버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시면 돼요. 3% 정도? 5% 정도? 그럼 20종목이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최근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열망이 참 대단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주식을 매도를 지금 염두에 두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쯤 매도 시기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공부를 해야죠. 주식 안 하던 우리 옆 동네 할머니가 미국 서학개미 한다고 간다고 그러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주식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사고 삼성전자 고점 쳤잖아요. 우리 70대 할머니들이 삼성전자 샀거든요. 특히 우리 집사람 언니가 지금 76인데 2001년에 70대 먹은 할머니가 삼성전자를 주식 생애 첫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삼성전자는 이제 조정을 한 점 받아야 된다.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샀다? 주식 안 하던 사람이 미국 가서 주식을 샀다? 도망가야 돼. 큰일 날 때. 이건 좋은 자료야. 주식 안 하던 할머니들이 미국 가서 주식을 산다? 그럼 조심해야 돼. 이게 지표지, 이거. 그건 과열도 보통 과열이 아니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평생 돈 걱정을 안 하려면 주식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세상에 돈 걱정 안 하는 돈 버는 방법은 없어.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집구석을 한번 방문해보라고. 돈 번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 돈 벌기는 진짜 주식이 됐든 다른 사업이 됐든 다 어려워요. 주식은요, 더 유혹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여러분이 들어오면 개인 투자가 95%는 돈 다 잃어요. 그러면 안 잃으려면 어떻게 되냐? 지갑을 잠궈야죠. 가상매매 키움증권에 가면 3억이라는 돈을 모의 가상 화폐를 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내 돈이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만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열리고 좋은 소리 들으면 그거 몽땅 가져오잖아요. 그건 날린 거야. 내가 아직 주식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주식을 산다고?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돈을 잃어요. 연세 많은 분들 70대 넘어 65세 이상 되거들랑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삐끗하면 노후 자금 잃어버리면 찾을 시간이 없어. 잃으려도 일찍 잃어야 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조심스럽게 가치주만 사야 돼.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말하면은 배당가치주?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도 배당가치주 있어요. 우리나라 배당가치주 그러면은 배당가치 그 펀드 있잖아요. 코덱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이런 게 ETF거든.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이런 펀드에다가 좀 넣고 가는 거나 채권 펀드 같은 거에서 들어가야지 종목에 들어간다는 거는요. 종목이 삼성전자도 많이 빠지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자, 돈을 벌러 왔는데 삼성전자가 9만 원 줬는데 지금 5만 원대냐, 5만 6천 원이야. 불편하시죠? 예를 들어서 진행자님이 만약에 이걸 9만 원 줬는데 지금 이게 4만 원이 빠져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불편하죠.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데 이게 우울증을 주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요. 암 생겨요. 주식은 모르고 하면 돈 뺏기고 암 생겨. 지금 무섭죠?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다 주식을 하면 내 말만 들으면 이번에 뭐 5배 갈 종목. 이렇게 얘기하는 놈의 새끼들은 전부 뭐냐? 사기꾼 놈의 새끼들이야. 전부. 그리고 뭐 1000% 간다고, 뭐 2차전지 1000% 간다고 막 떠들더니 애들 다 그냥 전국의 할머니들이 다 2차전지에 물려가지고. 아이고, 참. 혹시 2차 전지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오래오래 고생할 것 같아. 아까 저 OCI 봤잖아요. 물론 네. 이렇게 반등할 수 있지만 더 빠지면 50만 원이 2만 원까지 빠지더라. 그럼 30만 원이면 2만 원 가겠죠? 30만 원은 15,000원 가겠네. 그렇게 지금 이미 5, 6만 원 와 있잖아요. 30만 원짜리가 5, 6만 원 와 있다고. 말이 안 돼. 가치주는 그렇게 안 빠져요. 가치주는 뭐 20%, 30% 빠지면은 이제 반등한다고.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점을 모르면 우선 이 개인 투자가 공부해야 되는 그 나중에 그거 한번 꼭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치주와 성장주, 그다음에 채권과 주식, 그죠? 주식에도 두 가지가 있죠. 성장주, 가치주. 이런 걸 나눠서 개인 투자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 인기주를 샀다. 그럼 타반이 그게 성장주야. 근데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그 대신 금액을 줄여야 되겠죠. 고소득이 생기는 데는 작은 금액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억 있어. 1,000만 원 가지고 고수속 나오는 종목을 10종목 1%씩 샀어. 거기서 2개만 당선돼도 대박이야. 10배씩만 나오면. 8개 다 잊어버려도 돈 벌어. 그게 모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모험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지금 보면은 돈 10만 원짜리 주식이 1,000원도 안 되는 거 있어. 그런 거 모험할 만해. 그 대신 아주 조금만 사서. 그러면 그런 걸 막 단숨에 10배도 나올 수 있다고. 7,000원 가는 건 너무 쉽지. 그런데 그게 안 가는 보장도,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작은 금액으로 모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유튜브 봤겠지만 나처럼 주식이 위험하고 공부해야 되고 돈 가꾸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걔들은 주식으로 돈을 번 애들이 아니야. 주식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네가 오면 다 빠져 죽는다. 어린 것들 니들 돈 갖고 오는 거 다 뺏긴다. 내가 이거 알려주는 거야, 나는. 난 그거를 계속 전도하고, 내가 뭘로 가르쳐줘. 다만, 너무 힘든 사람들을 많이 내가 이렇게 메일도 받아보고 그러면, 내가 이거 주식에 대해서 실체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난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욕만 먹고 그러지만, 큰 손은 나한테 욕하겠죠. 그렇지만 개인 투자가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위험과 개인 투자가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진실들을 알려줘야죠.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IQ가 높고 머리가 좋고 지능지수가 높고 내 주변에 학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요, 내가 연구해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책을 꼭 하나 추천하고 싶네. 돈의 심리학.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보니까 학력이나 IQ가 아니라는 거야. 돈을 부자 되는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못하고 쌈박질 하던 놈들이 더 잘 살고 동창회 나와서 회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 나이 되면 이제 70이 넘어가면 판가름이 나는 거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공부하고 범생이가 돈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약간의 모험심,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보다 금전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능력, sakim속, 그죠? 문 얘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네. 집으로 돈 버는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자꾸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연구해보면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배우는 건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나는 오프라인 사람들을 잘 안 만나. 나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난 메일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아. 내가 전하는 건 그냥 유튜브로 전달하고 말지.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극장에서 팬 모임을 한번 하죠. 작년에 7월에 동탄 롯데 호텔에서 할 때 한 350명 정도 왔더라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공부를 잘했다가 IQ가 높다, 학교 성적이 높은 게 아니라 지금 주식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 찾아다니고 용감한 모험심, 그리고 책 읽으려고 하는 자세, 세상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있어요. 근데 되게 주식하는 사람들 부정적이야. 그런 마인드가 가지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식으로 단기 매매해서 여기 올라가면 때려서 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좋은 회사에 주주한다는 생각으로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를 보면은 아까 봤던 유한여행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괜찮은 회사가 네이버 같은 거. 네이버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또 한 30년 정도는 좀 올라갔지 이게. 이것도 보면은 2000년 2010년, 25년 정도 됐네요. 1,800원짜리가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찾아서 장기 보유하는 겁니다. 이런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이 모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식이 저기 때는 엄청 무서워요, 저 앞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가치주를 찾아서 모아간다, 주주한다. 그래서 요새 그런 공부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거
아주 나쁜 얘기가 뭐냐면 아래 사서 위에다 판다. 넣었다 뺐다 한다. 도둑놈 심보지. 좋은 회사에 내가 그냥 주주를 한다. 푹 담근다. 예, 그게 정답이에요. 진득한 엉덩이. 진득한 엉덩이가 딱 맞는 얘기야. 오늘 장시간 또 영감이 주책을 많이 떨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장이 네, 좋은 기회니까 네, 열심히 하고 돈들 많이 벌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니까 공부들 하시고 좋은 종목들 같이 좀 사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